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길을 걸을 때 앞을 쳐다보거나 휴대전화를 내려다봅니다. 하지만 하늘을 더 자주 올려다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30번 앤 호지스는 운석에 맞아 운석 크기의 타박상만 입은 채 살아남은 여성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이야기이며 그녀의 슈퍼히어로 지위를 얻었습니다. 1954년 11월 30일 그녀는 운석에 맞았고 운석에 맞고 살아남은 최초의 사람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당시 34세였던 여성은 운석이 지붕을 뚫고 추락했을 때 엘라바마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자고 있었습니다. 운석은 무전기에 부딪혀 그녀를 향해 튕겨나갔고 그녀의 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운석에 부딪힐 확률은 160만 분의 1이며 이는 앤의 경험이 매우 드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심지어 운석에 부딪히는 것보다 토네이도, 번개, 허리케인에 동시에 맞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제안했습니다. 여성은 운석을 간직하기로 결정했고 1955년 그것을 엘라베마 자연사 박물관에 팔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운석은 여전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비격된 라디오도 사건 발생 50년 후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29번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집단 히스테리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종말이 도래했다고 생각한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중국 어딘가에서 일어났고 평범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노출로 인해 병원에 가야 했죠. 비는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비의 색은 짙은 빨간색이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공기 중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보고했으며 이로 인해 으스스하고 불안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붉은 비에 더해 빗물은 1시간 만에 지역강을 진홍색으로 바꾸어 이러한 현상을 일으킨 원인에 대한 의문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과학자들은 붉은 비와 물이 대기 중에 미세한 유기체와 먼지 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했으며 자연 강수량과 혼합되어 짙은 붉은색을 띠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해롭지는 않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약간의 미스터리를 만듭니다. 28번 1994년 워싱턴주 오크빌시 주민들은 빗방울 대신 반투명 물방울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3주 동안 6번 발생했는데 한 번도 비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레이시라는 경찰관이 순찰 중이었을 때 첫 번째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평범한 비라고 생각했지만 앞유리 와이퍼를 사용했을 때 차창에 달라붙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수십 명의 사람, 개, 고양이가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지러움증과 메스꺼움을 느꼈고 일부 어떤 사람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얼룩에서 박테리아를 발견했으며 얼룩이 인간의 백혈구로 구성되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 매우 이상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7번 데이비드 맥퍼슨 시니어는 평생을 답을 찾는 데 바쳤습니다. 그가 뉴 브런즈윅의 멍크틴 외곽에서 발견한 수수께끼의 흰색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1962년 그는 황야에서 정부에 의해 굳게 잠겨있는 신비한 흰색 상자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상자에는 낙하산이 달려있었고 데이비드는 몇 년 동안 그 큰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년 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은 흰 상자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IA 기밀 문서에 따르면 이 상자는 소련을 염탐하기 위해 고안된 CIA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이 폭로로 인해 냉전 기간 동안 CIA 비밀 작전 범위에 대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세부 사항이 밝혀졌습니다. 기밀 문서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코드명 프로젝트 아쿠아톤을 가지고 있으며 195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고도 풍선과 비행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사용하여 소련 군사기지와 기반 시설의 항공 사진을 찍었습니다. 26번 이 새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알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멕시코의 검은 새떼가 땅을 향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고 대부분은 잔인한 충격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새가 떨어지는 현상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집단 조류 죽음이라고도 알려진 이 현상은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죽음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극한의 기상 조건, 독성 노출 및 질병 발생을 포함하여 이러한 발생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태양 플레어, 자기장 또는 기타 환경 요인이 이러한 사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2011년 아칸소와 루이지애나에서 수천 마리의 새가 죽었다는 보고를 포함하여 여러 건의 대규모 조류 사망 사례가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조사 중인 잠재적 요인에는 오염, 기후변화 및 서식지 파괴가 포함됩니다.
25번. 1969년 어느 날 플로리다 푼토고다에서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비는 그쳤지만 신기하게도 하얀 골프공이 사방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매우 당황했고 보안관과 지역 경찰서에서도 왜 그렇게 많은 골프공이 놓여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땅에서 골프공을 줍는 것뿐이었죠. 골프공이 너무 많아 사람들은 가방을 금방 채웠다고 합니다. 첫날 밤 토네이도가 강타해 골프공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죠. 골프 가방에서 빠진 공은 없었지만 들판에는 골프공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이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4번. 우리는 신비한 물체와 동물을 포함하여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종류의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떨까요? 우주비행사 블라디미르 코마로프는 1967년 4월 24일 하늘에서 비극적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는 소유주 I 우주선을 시험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수동으로 지구에 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다양한 장비 고장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는 끝까지 임무통제센터에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할 만큼 용감했습니다. 그가 지구를 향해 떨어졌을 때 그의 낙하산은 열리기를 거부했고 그는 7,000m 높이에서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충격에서 살아남지 못했지만 사고는 관련된 위험과 위험으로 인해 더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로 이어졌습니다. 블라디미르는 당시 소련 최고의 영예인 소련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23번. 하늘에서 3개의 신비한 금속공이 떨어지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천둥과 번개를 보고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군 당국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전체 지역을 봉쇄했습니다. 농구공만한 크기의 가장 큰 공은 정원에 부딪혔고 또 다른 공은 지붕에 부딪혔습니다. 마지막 공은 근처 들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주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우주 쓰레기가 지구로 떨어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나사에 따르면 매일 약 100톤의 운석, 소행성 및 기타 우주 쓰레기가 지구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거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발생하면 인간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사건은 많은 미스터리를 가져왔고 사람들은 우주공이 외계 생명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국은 이 공이 러시아제 로켓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여전히 회의적이며 여전히 다른 것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22번. 온두라스 요로에 있는 라 유니온 지역의 주민들은 매년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될 때 하늘에서 물고기 비가 내리기 때문에 매우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매년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료 물고기를 얻기 때문에 물고기를 사러 가기 위해 가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설명할 수 없는 이 행사에 매우 기뻐하기 때문에 매년 물고기 축제가 열리는데 이는 말 그대로 물고기 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아직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론에 따르면 물고기는 마을에서 약 200km 떨어진 대서양에서 오는 강한 바람이나 물줄기에 의해 운반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물고기 비는 단순히 기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고기를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21번. 언뜻 보기에 이 수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이것이 타락한 천사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대다수의 의견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 형체는 날개가 달린 흰 옷을 입은 나이든 여성으로 보이며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구와 같은 행성을 발견했다는 나사의 발표와 일치하는 이 이미지에 당연히 놀랐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2015년 나사는 약 1400광년 떨어진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케플러 452b로 알려진 이 행성은 지구보다 약 60% 더 크고 별의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해 있어 액체 상태의 물과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발견은 행성의 존재를 감지하기 위해 통과 방법을 사용한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형상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 행성에서 왔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인물이 인형이며 누군가가 거기에 놓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짜 타락한 천사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20번. 함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메뚜기와 종말입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남부의 한 마을은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 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메뚜기 떼에 대한 바이럴 비디오는 사람들 사이에 많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으며 사람들은 메뚜기 떼를 전염병이나 재난과 연관지었습니다. 일반적인 메뚜기 떼가 코끼리 10마리 또는 사람 2,500명과 맞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현상을 연구해왔지만 메뚜기 떼는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메뚜기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으며 농작물과 초목을 공격하여 파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홍수와 가뭄이 곤충의 이상적인 번식지를 만드는 불안정한 날씨 패턴을 가진 지역에서 악화됩니다. 메뚜기 떼는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식량 부족과 경제적 손실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남부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 곤충의 파괴력과 그 떼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메뚜기 떼 자체는 무섭지만 메뚜기는 먹이 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9번. 성경에는 피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옛날 조상들은 피비는 나쁜 징조나 신의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한 과학자들에 따르면 피비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때로는 붉은 먼지가 구름 형성에 섞이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조류 포자가 공기 중에 섞일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장 신비한 사건은 2018년 콜롬비아 초코에서 일어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라시에라 지역에서 약 30분 동안 피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그 지역에 살던 한 사제는 그 붉은 비가 진짜 피였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8번. 2021년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역 사람들은 하늘에서 검은 돌이 떨어졌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검은 돌들은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인 에트나에서 온 것입니다. 돌이 떨어지는 원인은 화산 폭발의 특이한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화산재가 놀라와 사방으로 흩어져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도시를 이상한 검은 돌로 뒤덮었습니다. 시칠리아가 에트나 화산으로 인해 하늘에서 검은 돌이 떨어지는 것을 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불행히도 에트나 화산 폭발은 도시와 주민들 그리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은 돌은 지붕, 도로, 자동차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에 떨어졌죠. 이 사건은 자연의 파괴적인 힘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자연의 신비에 넘어가는지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무서운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17번. 어선의 한 선원이 하늘에서 소 한 마리가 떨어져 배에 가라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네이도에 의해 땅에서 소가 들어올려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이 맑고 바다 한가운데에 있을 때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어선의 선원들이 소가 그들의 배에 착륙했다고 주장했을 때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장 때문에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제작진의 이야기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화물기의 한 승무원이 실수로 소를 탑승시켰다고 합니다. 화물 비행기의 승무원들은 어려움에 부딪혀 자신의 목숨을 구할 것인지 소의 목숨을 구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소를 비행기 밖으로 던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소는 수천 미터로 떨어져 어선에 착륙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야기가 너무 기괴해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16번. 앞서 거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뱀은 어떻습니까? 1877년 1월 15일 미국 멤피스의 한 신문은 뱀이 비처럼 내리는 기괴한 사건에 대해 썼습니다. 이 소식은 매우 논란이 되었죠. 신문에 따르면 멤피스는 폭우에 휩싸였고 뱀이 공중에 떠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뱀은 약 30cm의 크기를 가진 가터뱀이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수천 마리의 뱀이 하늘에서 떨어져 여러 보도, 홈통 및 정원을 덮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점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스네이크 샤워는 두 블록의 영역에서만 이동했으며 약 15분 동안만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뱀뿐만 아니라 큰 벌레가 떨어진 사건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오늘날까지도 불분명하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15번. 북한 운석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운석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중국 북한 인근에 떨어진 이 보석은 다른 행성에서 온 것으로 45억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운석은 철, 니켈 및 감란석과 파이록센을 포함한 다양한 광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독특한 크리스탈 고조와 보석 같은 외관으로 인해 매우 인기 있는 수집품이 되었으며 일부 작품은 경매에서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앨런 루빈이라는 지질학자에 따르면 북한 운석은 행성의 형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예외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거의 행성 형성의 초기 단계의 타임캡슐과 같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운석은 고비 사막의 한 농부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그는 땅에서 튀어나온 특이한 암석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미국의 한 상인에게 200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석재 운석 중 하나로 무게는 무려 370kg에 달합니다. 14번. 인터넷은 이상하고 소름 끼치는 비디오와 사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피그맨이라고 불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돼지인 생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뱃속의 공포를 강화하기 위해 사진을 볼 때 오른쪽에 떨어지는 천사나 악마로 가득 찬 하늘이 보여집니까? 피그맨의 신화는 몇 년 동안 온라인에서 공유된 인기 있는 전설입니다. 이것은 1800년대 후반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돼지 머리를 가진 남자의 이미지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피그맨은 돼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다가 결국 정신을 잃고 돼지 머리를 자신의 몸에 붙인 과학자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설을 믿지 않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전설이 고대 문화와 그에 수반되는 역사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개인이 기존 신념을 강화하는 콘텐츠를 소비하고 공유하는 반향실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피그맨이 존재했다고 믿으며 사진 오른쪽에 있는 생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13번. 다음 이야기는 시베리아에서 온 것으로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금과 은 그리고 몇 개의 다이아몬드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2018년 3월 15일 화물 비행기가 이륙 후 야쿠츠크 공항에서 연료를 보급해야 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화물기에는 9.3톤의 금, 백금, 다이아몬드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러시아 추코트카 지역의 쿠폴 광산에서 채굴된 진짜 금괴였습니다. 이륙 중 화물칸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모든 것이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화물기의 총 가치는 3억 7,8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기술자들은 비행기를 공항으로 리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땅에 떨어진 귀금속을 집으로 가져가려고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광산회사 대변인에 따르면 많은 것들이 회수됐다고 합니다. 12번. 2021년 2월 인도 라자스탄의 스앵커레시는 그 지역에서 울려 퍼지는 큰 쾅소리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밖으로 뛰쳐나갔고 땅 속에 거대한 분화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물체를 보았다고 주장했는데 물체가 사건의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 물체가 작은 운석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물체는 꽤 뜨거웠기 때문에 당국은 조사를 하기 전 그것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추가 연구를 통해 게르마늄, 백금, 니켈, 철, 코발트 및 니오빔과 같은 금속 특징을 포함하는 물체의 구성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물체의 추정 무게는 약 2.5kg이었고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금속을 가진 물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운석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물체가 외계 존재에 의해 지구로 보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11번. 하와이 오아후 해안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파란색 미확인 비행 물체가 바다에 착륙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사람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몇몇은 이 기괴한 사건의 영상과 사진을 찍었고 다른 이들은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이 무엇인지 성질이 어떤 것인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당국은 UFO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는 항공기를 찾을 수 없었으며 해당 지역에서 보고된 항공기 사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호놀룰루 경찰은 관련 사건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성명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성, 우주 쓰레기 또는 군사 작전의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모든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설명은 없죠. 하와이에서 푸른 UFO를 목격한 것은 오늘날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외계 생명체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번. 거미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거미비가 최악의 악몽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거미비는 실제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한때 호주의 에서튼 테이블랜드 지역에서 거미비가 내렸는데 주민들은 수백만 마리의 거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의 집과 정원에 많은 실과 거미를 볼 수 있었죠. 연구원들에 따르면 이러한 거미의 행동을 풍선행동이라고 하는데 거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간 다음 하나 이상의 거미줄을 풀어 기류에 맡기고 사방에 떠다닌다고 합니다. 여러 거미 중에서 관찰되었다고 하는데 수백만 마리의 거미가 함께 풍선을 타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거미가 같은 그룹에 속하거나 날씨에 따라 스스로 움직여야 할 때만 그룹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9번.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절대 예상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는 상어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공상과학 수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닷가에 집을 수유하고 있을 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 바우저는 자녀들이 뒷마당에서 작은 개고기 상어를 발견했을 때 놀랐던 집주인 중 한 명입니다. 바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상어를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수는 새가 상어를 놓쳤을 때 상어를 떨어뜨렸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야생동물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주거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바다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상어를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이것이 관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상어, 특히 작은 상어는 여름철에 얕은 물과 해안 지역에서 때때로 발견되었습니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집주인은 뒷마당에 상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해안 지역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의 이론은 상어가 갑자기 육지에서 걷거나 헤엄치도록 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새의 잘못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8번. 블루 아이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얼음의 색이 파란색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블루 아이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는 상업용 비행기의 화장실에서 새는 얼어붙은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은 얼어붙어 푸른 얼음이라고 불리는 얼음공이 됩니다. 2018년 인도 하리아나에 있는 한 마을에 푸른 얼음 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큰 소리를 들었을 때 서둘러 하늘에서 떨어진 물질을 조사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외계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란 얼음 조각을 집으로 가져가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항공사는 일반적으로 화장실 쓰레기를 공기 중으로 배출할 수 없지만 불행히도 때때로 누출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7번. 독은 아마도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세베소 참사는 1976년 이탈리아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다이옥신이라는 독성 화학물질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끔찍해서 광범위한 공포와 주변 지역의 대피로 이어졌습니다. 이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피부질환, 신경손상 및 임신 및 아동 건강에 위험합니다. 재해 여파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지금까지 경험한 최악의 산업재해 중 하나입니다. 세베소 참사의 여파로 인해 향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6번. 최근 중국 인공위성이 발사된 후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잔해가 카친주를 향해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잔해의 크기는 자동차와 비슷했으며 어마어마했습니다. 옥황산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천둥 같은 충격이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도 들렸다고 합니다. 거대한 금속 물체가 진흙 웅덩이에 떨어졌고 당국은 추락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는데 근처에서 중국어 문자가 새겨진 금속 조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잔해는 로켓이나 로켓 발사의 결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우주 쓰레기와 예측할 수 없는 추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큰 우주 파편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진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5번. 일반적으로 눈은 흰색입니다. 그러나 여기 다른 색의 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기괴한 순간은 2007년 시베리아에서 며칠 동안 주황색 눈이 내렸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시베리아뿐만 아니라 근처의 다른 도시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 현상은 1500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했으며 약 27,000명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눈 냄새가 나고 기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추가 조사를 통해 과학자들은 눈이 평소의 4배에 달하는 철분을 함유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독성은 없었다고 하죠. 원인은 불명했고 일부에서는 로켓 발사나 원자력 사고로 인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 산업 공해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세계 여러 곳에서도 색색의 눈이 발생했습니다. 1879년에는 베들레헴과 펜실베니아에 노란색 눈이 내리기도 했죠. 그리고 1895년에는 콜로라도 주 엘마에서 분홍색 눈이 내렸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검은 눈이 내린 사례도 있다고 하죠. 4번. 노르웨이의 추운 날씨는 스키와 스노보드 같은 겨울 활동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르스텐 에르스타드라는 생물학자의 주의를 끈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캄캄한 겨울철, 눈 덮인 땅에 벌레떼가 나타난 것이죠. 그 남자는 눈 속에서 벌레를 발견한 것에 매료되어 이 특이한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3평방피트당 약 20마리의 벌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토양의 산성도와 극한의 추위로 인해 노르웨이 환경에 서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이상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 벌레들은 강설에서 살아남았거나 철새들에 의해 그곳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남자는 벌레들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들을 만진 후에 그것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벌레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 따르면 그것은 바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벌레가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여전히 소름 끼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번. 스페인의 외딴 마을에서 기괴하고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건은 스페인 남부 지역인 무르시아에서 발생했는데
며칠 동안 이 지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우주 공사래가 발견되었습니다. 무게가 약 14kg에 달하고 이 크고 무거운 공들은 마을의 세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물체의 발견은 지역 주민들을 놀라게 했으며 당국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물체의 기원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화학적, 생물학적, 핵 규약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에 대한 광범위한 테스트와 분석 후에도 확실한 답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 여전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이 공이 어디에서 왔는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번 켄터키 미트 샤워는 1876년 3월 3일 하늘에서 붉은 고기 조각이 떨어지는 행사였습니다. 켄터키 주민들은 스테이크나 바베큐 고기가 비처럼 쏟아지기를 바랬지만 불행히도 생고기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약 5cm 크기의 고기 조각은 대부분 크라우치 부인의 농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날 현관을 청소하다가 갑자기 이 신비한 사건을 목격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징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매우 놀랐고 그들 중 일부는 고기를 맛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쇠고기 맛이 난다고 주장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양고기나 사슴고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과학자는 이것이 입증된 적 없고 새들이 지나가다 토를 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1번 걷는 곳에 따라 얼어붙은 이구아나가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있는 사건입니다. 얼어붙은 이구아나는 여전히 물 수 있었습니다. 추운 기온에 얼어붙은 이구아나가 떨어지는 현상은 세계 특정 지역에서 관찰되는 매혹적인 현상입니다. 이구아나가 비정상적으로 추운 온도에 노출되면 일시적인 마비 상태에 들어가 뻣뻣하고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이 현상은 파충류가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반드시 이구아나가 죽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럴 때 이구아나가 나무 위에 앉아 있으면 일시적으로 마비로 인해 그립을 잃고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구아나가 떨어지는 것은 놀라운 일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구아나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고 자기 방어를 위해 긁거나 물 수 있으므로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